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류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경환 선생님 꼭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동이 지금 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죠. 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 이란에서 드디어 보복 작전을 시행했죠. 10월 1일이죠. 예, 10월 1일 날 미사일을 한 180여 기 정도 예. 발사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로는 한다고 이제 큰 소리는 빵빵 쳐놨는데 예. 진짜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신다면 결론은 힘들지 않겠나. 힘들 것이다. 예. 덤비기 힘들 것이다. 하더라도 예. 아주 뭐 국지적인 그냥 사보타지나 오물풍선? 뭐 그런 유의 가스관 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막 불길이 솟으면 엄청난 보복을 했다 뭐 이런 정도. 산에 가서 불 지르고 막 그런 예.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할 것이다. 예, 예. 자,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왜 이스라엘이 예.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쨌든 확전을 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야 자기도 살고 네타냐후도 살고 하는 이렇게 경로니까 어쨌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란이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참다가 이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마지막 그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장난치고 그 다음에 그 헤즈볼라 지도자까지 네. 그 폭살을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2달 만에 오래 참은 거죠. 근데 그게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 예. 이란한테 좀 유리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 속였다? 예,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지도자가 예. 안심하고선 그 회의에 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란, 이스라엘 예. 쪽하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 회담하는 동안은 휴전회담하는 동안은 공격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거의 이제 평화협상의 내용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헤즈볼라 최고 나스랄라 지도자 그다음에 최고 지휘관급들 한 20명 가까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고 가서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까지 예. 가서 그러니까 헤즈볼라 생각에는 이란의 장성까지 있는데 와서 최종 사인하려고 하는데. 사인하려고 왔는데 거기를 때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방 이제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들한테 예. 그동안 참아줬는데 예. 우리를 이렇게 연맥이고 뒤통수를 쳐. 예. 그래서 이제 보복 작전을 실시한 건데요. 예. 자,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울 수 없는 이유 이런 걸 설명하실 때 예. 뭐 국가를 인구나 면적, 경제력 이런 거로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쟁은 어쨌든 장기전이니까. 뭐 군사적인 측면은 한 그 요소에 불과하고 네. 현대전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구나 면적, 그다음에 경제 총량, 후방에 이렇게 네. 이렇게 지원 능력,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 네. 외부 요인 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하나씩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일 간단한 게 인구를 비교해 보면 예, 이제 어차피 그 확전이 되면 거의 뭐 국가 이렇게 전망이 걸린 총력전이 될 텐데 네. 인구로 보면 이스라엘이 약 한 900만 900만. 예. 지금은 1년 동안 많이 도망가서 한 50만 100만 정도 도망가서 아마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란은 8,800만. 옛 페르시아 제국이죠. 네.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10배. 인구로 10배. 예. 뭐 이 인구도 전쟁에선 중요한 변수이겠습니다만 예. 뭐 쪽수만 타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현대전은.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인구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병 병력이나 이제 운용 가용 자원들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유리한 거죠. 예. 그리고 땅땡이도 뭐 크기가 많이 다르죠. 예. 이란이 그 남한의 16배입니다. 남한의 16배.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네. 상당히 큰 나라인데 이게 160만 제곱킬로미터.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한의 5분의 1이에요. 우리보다 작아요. 2만 평방킬로미터. 네. 경상북도만한. 경상 남북도도 아니고 국도. 그냥 북도 정도. 예. 조그마네요. 남한의 5분의 1.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80배죠. 이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영토가 크다는 거는
그 이렇게 펀치를 맞더라도 맷집이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그 육지니까 흡수할 수가 있고. 아, 이스라엘은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이게 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봐야 예. 그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그 좁빗하게 그 겨우 뭐 한 그 폭이 아주 큰 데가 137km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좁은 데는 이 14km.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좁으면 현대 그 미사일에 이렇게 진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방공망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 그게 이제 면적의 힘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스라엘이 네. 땅이 이렇게 적으니까 얘들이 더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발악들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67년 그 3차 중동 전쟁 때 지금의 그 시리아의 골란군, 스완지구, 그다음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동예루살렘까지 네. 그 옛날 요르단 땅이었죠. 그거 뺏었잖아요. 그게 쫙 뺏은 게 자기들 전략 중심을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안간힘을 근데 그거를 다 뺏어서 지금 경상북도 크기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 뺏기 전에 크기가? 다 뺏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시나이 반도는 이제 이집트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 봐야 뺏어 봐야 그 크기다. 자, 그럼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잘 산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뭐 IT 스타트업이나 네. 군수산업, 정보산업도 상당히 발전해 있는 어쨌든 물론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 GDP 총량은 이스라엘이 아마 5,250억 달러. 이란은 이 큰 석유 산업이 있지만 미국 제재도 있고 한 4,100억 달러. 경제 제재도 있고. 총 경제 규모는 이스라엘이 앞서죠. 좀 앞선다. 앞선 문제는 이제 인구로 보면은 이게 1인당 GDP로 들어가면은 더 차이 나죠. 차이 많이 나겠네요. 10배 차이 나니까. 그럼 결국 돈은 이스라엘이 더 잘 번다? 그것도 있고 산업도 발전해 있고 군수산업 그렇고 또 미국이 뒷배가 연간 있고. 38억 달러를 지원하니까 공짜로. 공짜로? 지들은 막 노숙자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미국이 왜 380억 달러씩 줘요? 아니, 국가 정책으로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그 에이펙이라고 유대 기구들이 이제 로비력이 강하고 또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주류 사람들이 다 유대계니까. 유대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상납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유대계를 지원하기 위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양 측면이 있겠죠. 네, 미국이 알박은 나라 중동에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 일본하고 같이 불심 항모 두 개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몸이라고 봐야죠. 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스라엘이 이제 48년에 건국하지만 그 건국 초기 작업 46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 조정 환산액으로 약 3천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미국이. 네, 미국이 최대 지원액이죠. 한국과 이 작은 나라에. 그렇군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전쟁 상황에서. 그럼 이란은 누가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의 그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제재를 심하게 받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뭐 알고 있고, 그리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이 정도죠. 네. 이제 그래서 이란은 상당히 그 와중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브릭스가 뜨면서 또 러시아, 중국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는 뭐 미국 제재를 무시하고 다 석유 팔고 하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도 힘들죠. 제가 6월에 가서 봤을 때도 그래요. 호락호락하진 않은. 자, 그러면 경제력으로 봐서는 이란이 좀 밀리는 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그 작년 이제 10월 7일 하마스 봉기 이후에 1년 동안 일만도 무려 23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도 그 가자에 터뜨린 한 8만 5천 톤 정도의 무기 중에 폭탄 중에 5만 톤 이상을 지원했고 이 히로시마 그 원폭이 한 3배 이상이 되는 그 TNT 폭탄량. 그 이제 이렇게 돈과 무기를 그 무제한 지원받아서 전쟁을 하는 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죠. 그렇죠. 국가 형태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 1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비상 사태니까 전시 상태니까 국가 경제가 완전히 이제 폭망하고 있는 거죠. 골병이 들고 있는 속으로. 워낙 규모가 작은 데다가 그 개전 초기에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IT 우수 인력들이 한 50만 이상이 유럽으로 빠져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산업 완전 제로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물류업 그 에일라트나 큰 항구들이 뭐 예멘이 이제 홍해 봉쇄하고 하니까 파산해버려요 그냥 항구 도시들이 물류도 올 수도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해외 투자도 인텔이 250억 달러 해외 투자를 취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무디스나 S&P 신용 등급 한두 단계씩 최근에도 또 내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속으로 골병이 들면서 이제 평가는 이 상태로 계속 그 장기 소모전으로 가면 저항의 축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폭탄으로 미국 기준 폭탄으로 주위에 마구잡이로 난살하고 있는데 죄를 더 쌓고 있는데 앉아서 고사할 거다. 말라 죽을 것이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나와요. 지금도 이미. 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그런 평가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예.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준 건데 미국도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뭐 자기들 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했고, 네. 그 다음에 원래 그 연방 정부 그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그 중에 한 40%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이제 많아지는 기형적인 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 마약, 총기류, 빈부격차, 불법 이민 문제, 무수한 그 내부 모순 때문에 자기들이 쓸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달러를 그 예전만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여전히 찍긴 한다는데 예전만큼은 못 찍겠죠. 그렇죠. 대놓고 못 찍는 거죠. 네. 그 미국 그 이스라엘이 사실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크롱이 예. 그 이스라엘 지원을 끊어서 무기 지원 못한다. 휴전을 만들자. 예. 그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정확한 얘기고. 이제 유럽도 영국 이외에는 미국 돌만이들이 전부 이제 자기들 죽을 판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문제지. 선거하면 민심이 들끓어서 다 정권 교체되고 자기들 죽을 맛이니까. 그래서 네타냐후가 발끈했죠. 마크롱한테. 자, 그러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 인종 청소 이것이 뭐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로 지금 인식이 되면서 피해가 너무 심각하죠. 미국도 동반해서 이 학살을 지원하고 있는 똑같은 공범이죠. 그런 점에서 뭐 국제적으로 쉽게 하면 왕따를 당한다랄까요? 고립이 되고 있죠. 고립되고 있다.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전쟁하는데 큰 불리한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10국 무슬림을 포함해서 전 세계 그 사람들의 인심을 잃은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건.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의 몰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에 막 진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좀 하긴 힘들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뭐 종심이 얕다 이런 얘기도 군사적으로는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종심이 얕다.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란처럼 영토가 크면 그 맷집이 생기죠. 폭탄이 와도 땅이 흡수할 수 있고 인프라는 또 산악이나 사막 지역 깊숙한데 거대한 지하에 숨길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런 근본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같으면 전선에서 그 인구 밀집지하고 주요 산업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미사일전의 위력을 볼 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MD망 미사일망이 이미 뚫린 상태에서 그런 게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한다고 하면서 그 이란의 약점인 뭐 핵시설, 군사기지 그리고 그 원유시설하고 정유소를 깨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 그럼 우리는 너희들 한 그 발전소 뭐 한 정유소 한 3군데 그다음에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전단지 이런 거 한 20군데만 깨면 너희는 나라가 없어진다. 그리고 유전을 깨면 그 페르시아만을 봉쇄하는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뭐 친미 국가들이죠. 사우디나 쿠웨이트, 요르단 이런데 유전을 우리도 다 깨겠다. 미사일이 넘쳐나니까 드론도 남으니까. 그래서 후티가 몇 년 전에 그 예멘군 그 드론으로 그 사우디 아람코 국가 핵심 전시를 공격했었죠. 절반을 이렇게 다운시켜버렸죠. 맞습니다. 맛보기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깨갱한 거죠. 이거 봐라. 대선 앞두고. 큰일 나겠는데. 기름값 $200 올라가고 이러면 민주당이 필패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그런 어떤 반격을 상당히 무서워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뭐 앞에서 얘기한 건 일단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역시 전쟁에서는 또 군사력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군사력에서도 공격력을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그 강점이 공군력이죠. 핵은 논외로 하고 핵은 논외로 하면
공군력이 미국이 이제 F-35나 똑같은 F-15, 16을 주더라도 훨씬 더 이렇게 부가 기능들이 많은 좋은 거. 약 0.5세에서 1세대 앞선 그리고 그 고폭탄 이런 것들을 이제 무제한 지원해서 이제 지금 인접 국가들은 비행기로 던져서 이제 네. 학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스라엘, 이란까지는 문제는 이 1,600km 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F-35로 장거리 네. 비행을 해서 미국의 공중구비를 받아가면서 근접해서 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죠. 중동 국가들이 그 인접 국가들 전부 한 6, 7개국이 우리 영공 사용 못한다. 우리 그 영토 내 미군 기지도 사용 못한다. 그리고 오늘 이란이 발표했어요. 또 추가로 유전 공격만이 아니라 그 여기에서 이란 공격에 사용되는 그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영공 그 개방하지 마라.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 사우디나 친미 그 7개국이 이미 중립선언을 했고 우리 영공 개방 안 하겠다. 미군 기지도 사용 못한다. 하고 했는데 오늘 이란이 다시 한번 명토를 박은 거죠. 그걸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공격으로 간주하고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이 우리는 영공 개방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방공망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군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걸. 그래서 그 나라가 그냥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란을 쳤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F-35가 그 1,600km 날아가서 공중구비 받아가면서 그렇죠. 이게 그 뭐 항로가 이제 1,0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속거리가 F-35가 1,600km 그러니까 인접 한 350km 가야 발사를 해요. 최대 사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한 1,300km까지 날아가서 날아가면서 계속 공중구비를 받고 돌아올 때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요번에 이란 공격으로 2개 편대 F-35 20대가 만약 깨졌다면 이제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혹시 뭐 잘 안 깨졌다 하더라도 미국이 공중구비를 하면 미국이 개입한 걸로 되니까 바로 이제 그 카타르 바레인의 미 오함대 사령부나 그다음에 그 공군 그 본부가 다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이란이 자신 있는 게 이스라엘 그 방공망보다 이렇게 중동의 미군 기지 방공망들 훨씬 취약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때리리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미국식 그 방공망 배터리 탄 사드 이것도 엉터리다. 사드기 맞았죠. 사드가 그렇죠. 이번에. 이스라엘은 포기해버렸고 쓰겠다 그랬고. 자, 이런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미쳐가지고 미국이랑 짜고 공중구비 받아가면서 남의 나라 무단으로 영공을 침범해서 가서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자해소동을 하려면 아니면 그리고 같이 죽자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워낙 그렇죠.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참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은 미국이 그동안 참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만했죠. 오만하고. 아니라고 오만하고. 왜 아니라고 오만했다고 생각하냐면 미국의 공격은 대부분 공군기를 이용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핵미사일 같은 핵 공격도 공군기를 위주로 합니다. 그렇죠. ICBM이 있긴 하지만 주로. 그래서 이 비행기를 띄워서 남의 나라 폭격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유물이었죠. 근데 오늘날 같이 미사일이 발달한 시대에 이걸 고수한다는 것은 되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일 전력이 너무 낙후돼 있고 격차가 10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미군의 기술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군사기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나 북한의 지원을 받았으면 이스라엘도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켰을 거란 말이죠. 공군보다는. 그랬으면 이제 지금 이란을 치겠죠. 치는데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비행기를 띄워야 돼. 이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있긴 있는데 그 중장거리 약간 5, 6,000km까지 가는 거는 예리코 3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핵투발 수단이니까 몇 개 없다 그러던데. 몇 개 없고 못 써먹고 보관해야 되니까. 제리코 2는 그 밑에 거 좀 짧은 거리는 이제 폐기 수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비행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한 20종류 이상의 미사일 모든 유형의 약간 장거리까지 미사일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것도 최신형으로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ICBM 빼고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이란이 요새 드론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전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가 2년 동안
연간 140만 대 수준으로 드론을. 생산량을 늘렸고 예. 중국도 엄청 발전해 있고 네. 동시에 발전하는 거죠. 네, 북쪽도 지금 보니까 공개한 거에 의하면 드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엄청난 신형을 공개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드론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까? 있겠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드론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게. 이거 이란 치려면 1,600km 날아가야 되는데 예. 드론이 1,600km 날아갈 수 없잖아요. 요즘 이란이 공개하는 신형 드론은 4,000km 날아가요. 4,000km 날아갑니까? 예. 속도도 옛날 100km, 200km 하던 게 지금 뭐 시속 400, 500km 이렇게. 그 내가 알던 드론이 아니네. 이게 거의 무인 비행기 수준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무인 스텔스 전투기 수준으로 이제 커져. 요새 러시아 공개하고 이런 걸 보면 이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사이에 또 엄청난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전 양상이 드론전으로 미사일전으로 가면서 완전히 바뀌는 기술도 바뀌고. 자, 이란이 어쨌든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강하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또 중요한 미사일들은 다 지하 기지에 은폐되어 있고요. 예. 이란이 무서운 게 또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한 4,000m 이상의 거대한 산맥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딱 막아줘요. 이쪽 서쪽 전선은. 네. 그리고 내륙에는 광활한 산악이나 또 고원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에 엄청난 미사일 기지, 미사일 도시라고 그래요. 사진 영상으로 공개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핵으로 때려도 이렇게 깨지를 못하는 거죠. 네. 벙커버스트도 통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수십 개 있으니까 감히 이렇게. 자, 이란이 이번에 한 180기를 쐈단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근데 미사일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헤즈볼라가 일단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15만 기로 15만 기 늘렸다고 하니까 전투원 10만 명. 헤즈볼라만. 한 날에 타격이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동 저항해 측의 맏형이 이란이니까 거기는 그거보단 많을 것이다. 최소한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이스라엘 공격 때 10월 1일 날 한 200기를 쐈는데 이번엔 드론 같은 거 섞어 쏘기 안 하고 탄도미사일만 쏜 거죠. 그것도 약간 구닥다리를 쐈어요. 옛날 거. 극초음속 몇 기 외에는. 그건 이제 요격망을 먼저 깨야 되니까. 근데 깨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한다고 하니까 10월 5, 6일 날 그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려다가 포기했는데 그때 우리는 그럼 한 2,000발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한 25개 정도. 저번에는 군사기지하고 모사드 본부만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인프라를 치겠다. 발전소, 정유소, 담수 플랜트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요즘 못 사니까 이런 것들하고 다 깨겠다. 다 깨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공격 못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어요. 그리고 외부 수혈도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에서 받듯이. 그렇죠. 러시아 일류신 수송기 늘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S-400 방공망이나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무서운 거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핵을 빼면. 핵을 뺀다면, 제외한다면, 이제 핵을 쓰게 된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제 수비력이라고 할 때 보통 한국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단한 것처럼 묘사를 해왔어요.